새벽 2시를 넘긴 화면에서 숫자가 뒤집히는 순간 수많은 이름 사이로 다시 한번 익숙한 세 글자가 떠올랐다. 빙에서. 한번 올라가면 잔잔히 사라지는 이름이 아닌 파도처럼 주기를 만들며 돌아오는 이름. 9월 17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차트에서 정규 2집의 타이틀곡 이터널 모먼트가 글로벌 엑스 어스 차트 175위에 재진입했다. 단 일주일 전 191위에서 16계단을 끌어올린 수치. 숫자만 보면 단순한 순위 변화지만 이 차트가 전 세계 200여 지역의 디지털 판매와 스트리밍을 합산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청취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떠올리면 의미는 훨씬 깊어진다. 한 나라의 사랑을 넘어서 세계가 듣는 목소리로 확장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록은 우연히 맞은 행운표가 아니다. 빈에서에게는 벌써 6번째 빌보드의 발자국이다. 모래 알갱이가 101위 도어 다이가 93위 사랑은 늘 도망가가 62위 하늘보다 아름다우니 169위를 기록했고 여기에 기터넬 모먼트의 175위가 더해졌다. 반짝하는 한두 번의 불꽃놀이였다면 타이밍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곡이 바뀌어도 지역과 연령을 가로지르며 호응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구조적인 힘을 증명한다. 더구나 트로트 기반의 정서에서 출발한 보컬리스트가 글로벌 메인스트림의 표준과 맞붙어 꾸준히 흔적을 남기는 장면은 K-팝의 역사에서도 흔치 않다. 장르의 표정을 반쯤 접고 감정의 밀도를 2배로 묶어듣는 사람의 언어와 문화권을 뛰어넘게 만드는 방식 빈에서식 하이브리드가 작동하는 판법이다. 이터널 모먼트는 제목부터가 아이러니하다. 영원과 순간이라는 상충하는 두 단어를 붙잡아 하나의 감정으로 봉합한다. 가사는 생의 어느 갈피에라도 영구히부터 남을 단 한순간을 탐색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사리 말로 꺼내지 않는 그 순간 지워지지 않을 장면 하나에 대한 갈망. 곡은 이 보편적 심리를 중심축에 세우고 과하게 꾸미지 않은 멜로디 라인과 섬세한 호흡의 보컬로 감정선을 천천히 밀어올린다. 화려한 기교보다 중요한 건 울림의 방향과 크기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클라이맥스에서만 높은 곳으로 솟지 않는다. 낮은 음역의 미세한 떨림과 중음역의 단단한 직선이 한 몸처럼 이어지며 듣는 이가 스스로 감정의 최고점을 찾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노래가 내 삶의 한 페이지 같다.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따뜻해진 달하는 반응이 자연스레 쏟아지는 것이다. 공감은 설명보다 빠르다. 음악평자들이 이 곡을 트로트의 서정과 발라드의 서사 그리고 글로벌 팝에 세련된 프로덕션이 맺은 항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통적인 감성 코드 진솔함 흘러넘치는 애틋함 위에 당대 팝의 사운드 문법 정돈된 리듬 구조 절제된 신스레이어 순결을 살린 마스터링을 얹어 과잉도 빈곤도 아닌 중용의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장르의 테두리를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어 가요의 체온은 끝까지 지켜낸다. 이 균형은 해외 리스너에게 낯설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인상을 남긴다. 말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도 감정이 먼저 도착하는 노래. 번역기를 거치지 않아도 왜 듣는지가 설명되는 노래. 요즘 글로벌 차트에서 보기 드문 방식이 바로 이 명확한 감정 전달력이다. 소식이 전해지는 즉시 팬덤 예서 시대는 물결처럼 움직였다. SNS의 타임라인에는 다음은 하트백이다. 고비를 지나면 길이 된다 같은 메시지가 연쇄적으로 박혔다. 주목할 점은 움직이는 집단의 폭과 깊이다. 중장년층의 충성도 높은 팬들이 밤 시간대의 스트리밍을 책임지고 Z세대는 쇼폼 클립 리액션 영상 챌린지 포맷으로 곡의 도달 범위를 넓힌다. 하나의 곡을 두 세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드문 구조. 이때의 유통은 업계 용어가 아니라 진짜로 노래가 사람 사이를 건너뛰며 옮겨간다는 뜻에 가깝다. 어머니가 즐겨 듣는 노래를 딸이 들수록 편집하고 아버지가 반복 재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아들이 참여한 카풀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재생된다. 차트는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다. 글로벌 원년이라는 말이 전문가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데뷔 직후부터 압도적인 로컬 성공을 거둔 빈에서의 서사는 국내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하지만 빌보드 글로벌 X 어스 차트의 재진입은 판매량 그래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해외 청취자가 노래의 정서에 실제로 접속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트로트의 감정어를 보편 감정의 언어로 번역해낸 결과라고 해야 할까? K-팝이 그간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대부분 강력한 퍼포먼스와 시각미 그리고 다국어 콘텐츠 전략이었다. 빈에서의 케이스는 반대편에서 접근한다. 몸집보다 목소리, 이미지보다 이야기, 속도보다 잔향 그래서 더 멀리 간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 여러 이유가 겹쳐 있다. 첫째, 포화된 글로벌 팝 시장에서 과도한 소리보다 순공간을 가진 곡들이 역설적으로 더 큰 존재감을 얻고 있다. 둘째, 스트리밍 시대의 소비 패턴, 이 반복 청취 친화적인 노래의 우호적이다. 이터널 모먼트는 고음의 폭발 대신 라인의 완곡함으로 재생을 부른다. 셋째, 팬덤의 디지털 조직력에서 시대는 캠페인을 거창하게 포장하기보다 플랫폼 문법에 맞춘 작은 행동을 지속한다. 재생 목록의 순서를 조정하고 수면 시간대를 교차 배치하며 영어 스페인어 길본어로 짧은 추천 문구를 돌린다. 거대한 한 번보다 촘촘한 만 번이 더 센 힘을 가진 시대이들은 이미 그 언어를 익혔다. 물론 장밋빛 점막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글로벌 차트에서 다음 관문은 빌보드 핫백 진입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조건은 간단하지만 어렵다. 스트리밍 판매량, 라디오, 에어플레이의 삼각형을 균형 있게 채워야 한다.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 영어 버전의 보이스 클립, 공개 라이브 세션의 고품질 현지, 배포 같은 전술이 성과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의 손실 없이 확장하는 감각이다. 빈에서의 음악이 선택받은 이유는 한국적인 감성이 글로벌 표준으로 번역 가능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굳이 색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색의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빛을 받는 각도를 바꾸면 충분하다. 차트를 움직이는 동안 무대 밖에 서사도 잘한다. 공연장의 집단 합창은 기록이 되지 않지만 기록을 만든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의 박수는 약속처럼 느려지고 길어진다. 이 느린 박수는 곡의 사운드가 끝났음을 애도하는 시간이자 다음 곡을 위한 숨고르기다. 이터널 모먼트가 들려주는 세계는 바로 이런 호흡의 세계다. 화려한 도입부 대신 조용한 등장, 급격한 전개 대신 쌓이는 감정, 거대한 폭발 대신 긴장. 사람의 마음은 대체로 이런 속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속도는 언어권과 문화권을 거의 타지 않는다. 숫자의 언어로 돌아가 보자. 한 주 만에 16계단 상승 175위 재진입.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읽기가 있다. 첫째, 재생이 단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늘고 있다는 신호. 둘째, 지역 분포가 한두 나라에 편중되지 않았을 가능성. 셋째, 입소문형 유입 친구 추천과 쇼폼 알고리즘이 동시에 작동했을 확률. 가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빈에서의 이전 차트 흐름과 팬덤의 온라인 행동 패턴을 겹쳐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해석이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순위 자체보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차트에서 오래 머무른 곡은 단발성 히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든다. 라디오 PD는 그런 곡을 기억한다. 무대 위의 빈에서는 기술적으로 과하지 않다는 미덕을 갖는다. 여백을 남기고 과장 대신 밀도를 택한다. 이 선택은 영상 시대의 역주행 같다. 화면은 화려해지고 컷 편집은 빨라지는데 그녀의 노래는 반대로 청자의 시간을 늦춘다. 느리게 듣는 시간은 곡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던 디테일을 발견하게 만든다. 비브라토가 끝나는 지점에 작은 호흡 말하듯 흘리는 종지. 고음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굳이 자랑하지 않는 배치. 이런 디테일이 모여 그녀의 노래는 들을수록 더 많이 들린다는 감상을 생성한다. 반복 재생을 부르는 설계는 여기서 나온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어떤 이는 가사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노래가 나를 이해하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이는 부모님에게 들려드렸더니 함께 듣게 되었다고 적었다.
음악은 원래 그렇게 멀리 간다. 번역이 늦어도 감정은 먼저 도착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대개 따뜻함과 위로의 언어를 쓴다. 빈예서가 한국에서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이런 정서적 어휘가 있다. 선의를 강요하지 않고 눈물을 착취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어느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빛을 닿게 하는 노래. 세계의 청자는 그런 노래를 오래 찾고 있었다. 산업의 시선에서 보자면 지금은 이야기의 1막이 끝나고 2막이 막 열린 시점이다. 1막은 국내 초대형 성공과 검증, 2막은 글로벌 감성의 확실한 착지, 다 3막이 있다면 아마도 경계 허물기가 될 것이다. 국가 간 협업, 다양한 지역의 네이블과 미디어 파이프라인 연결, 현지 공연 혹은 팝업 라이브의 새로운 모델. 그러나 그 모든 앞에 놓여있는 건 결국 노래다. 다음 싱글이 어떤 색으로 등장할지, 앨범의 내러티브는 어디까지 확장될지, 투어가 남기는 현장 기록을 어떻게 디지털로 재가공할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음 순위를 정한다. 흥미로운 건 빈예서를 이야기할 때 예서 신화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신화는 과장된 전설이 아니라 공동체가 선택한 이야기, 구조를 뜻한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빈예서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이름은 집단의 상징이 된다. 그녀의 음악이 세대의 경계를 허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위로의 언어로, 젊은 세대에게는 자기 돌봄의 노래로, 그리고 해외 청자에게는 낯설지 않은 감성 팝의 변주로 들린다. 같은 곡인데 서로 다른 이유로 사랑받는 상태. 글로벌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트렌드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를 갖는 것이다. 결국 차트는 기록이고 기록은 서사의 한 조각일 뿐이다. 더 오래 남는 건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장면이 터낼 모멘트이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이 끝난 뒤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는 사이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에 녹음 버튼을 끄고 누군가는 아직도 귀에 남은 잔향을 붙잡으려 눈을 감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에 함성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는다. 그 목소리가 오늘을 살만하게 만든 순간들을 하나씩 붙잡아준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재생할 때마다 처음 같고 처음일 때마다 낯설지 않다. 영원과 순간은 그렇게 같은 편이 된다. 9월 17일의 재진입 소식은 한 줄짜리 뉴스로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의 하루를 바꿔놓았다. 누군가는 그 소식에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내일도 들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처음 듣는 사람이 누구지라고 묻고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오래된 팬이 드디어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음악은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 길 위에서 빈예서라는 이름은 더 이상 국내 가요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빌보드에 반복적으로 각인되는 숫자들은 한국의 트로트 스타가 글로벌 감성 아이콘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조용히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히 들리고 있으니까.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다. 다음 이터널 모먼트는 어디에서 탄생할까? 스튜디오의 작은 불빛 아래일 수도, 해외 공연장의 리허설 룸일 수도,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일상의 구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오면 또다시 세계가 듣게 될 거라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누군가의 드라이브 코스에서, 누군가의 밤, 이 길어지는 시간에서 그때 화면의 숫자는 다시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빈예서가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떠난 적이 없었다. 음악이 계속 그녀의 편이었고 우리는 그 음악의 편에 서 있었을 뿐이다.